며느라, 네가 우리 아들한테 뭘 먹였길래 그렇게 말랐니?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날 무시할 수 있어? 어머님, 제가 하녀인가요? 매일 당신과 아들을 위해 일하면서도 저는 가족으로 대접받아 본 적이 없어요. 네가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도 떳떳하니?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가족은 엉망이 됐어. 망신은 어머님이 스스로 하셨죠? 제가 그동안 당했던 모욕과 학대에 이제야 갚을 차례인 것 같네요. 정은아, 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내가 힘들어지는 건 생각 안 해? 힘들어? 당신이 날 괴롭히고 어머니 편만 들 땐 내 고통은 상관없었잖아. 이제 와서 힘들다니 웃기지도 않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34살 김정은입니다.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었지만 요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기만 하네요. 남편, 어머니, 그리고 시댁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매일이 전쟁 같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갈등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남편이 철저한 마마보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소한 일부터 부부관계까지 모든 걸 어머니에게 일러바치고 저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언제나 남편 편만 들면서 제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곤 하세요. 남편의 여동생도 오빠와 어머니 편에만 서면서 저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어느 순간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이 갈등의 끝은 어디로 이어질지, 그리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어머니와 가까운 사이인 것이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던 정은 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상냥한 말투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복 받은 거예요라며 웃었고, 남편은 늘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야라고 말하며 정은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가깝다는 의미는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정은 씨는 퇴근 후 서둘러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남편을 위해 김치찌개를 끓이며 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심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가 오늘은 된장찌개가 좋다고 하시던데. 정은 씨는 잠시 손을 멈추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하기로 했잖아. 당신도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했는데.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어머니가 그러시길래. 남편의 말투는 별일 아니라는 듯했지만 정은 씨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존재감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정은 씨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그런데 어머니한테 우리가 먹을 메뉴까지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 그냥 우리끼리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어머니도 우리 잘 먹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정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방에서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어머니와 통화하는 줄 알았지만 대화 내용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먹었어요. 근데 제가 짜다고 말했더니 정은이가 좀 서운해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솔직했나 봐요. 정은 씨는 침대에 앉아 남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걸 어머니한테 굳이 말해야 하나? 그는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말하며 시어머니의 의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이가 요즘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은 씨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그런 걸 왜 어머니한테까지 말해?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전화를 끊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머니한테 상담 좀 한 게 뭐가 문제야? 정은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우리 부부 일이잖아. 이런 건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어머니랑 상의해서 뭐가 달라져?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우리를 위해 조언해 주시려는 거야. 하지만 그 후로 남편의 보고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사적인 영역까지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정은 씨는 또 다른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털어놓는 남편의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 우리가 그런 걸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정은이가 조금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정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정은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걸 왜 어머니한테 말하냐고. 남편은 전화를 끊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래? 어머니는 그냥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지길 바라는 거잖아. 정은 씨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부부관계 같은 건 사적인 문제야. 아무리 어머니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뭐가 그렇게 문제야?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조언해 주시는 거잖아.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의 태도에 정은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정은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요즘 우리 아들한테 좀 잘 못하는 것 같더라. 내가 잘해줘야 우리 가정이 평화롭지 않겠니? 정은 씨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부 일이니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맡겨주세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야.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러지. 정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자.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개입하는데 우리 부부 사이에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어? 남편은 여전히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쌓이며 정은 씨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은 씨의 하루는 피곤함으로 시작해 분노와 억울함으로 끝나는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남편, 여동생의 끝없는 간섭과 압박은 그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은 씨는 남편의 휴대폰 알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저 일상의 소소한 대화일 줄 알았던 메시지는 시어머니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오늘 반찬 좀 싸놨다. 정은이한테 주지 말고 내가 먹어라. 요즘 내가 고생 많잖니. 정은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반찬을 챙겨주던 모습이 떠올랐고 그 안에 자신을 배제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한순간에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 잘 챙겨주려고 그러신 거야. 당신도 좀 이해해. 정은 씨는 숨을 고르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머님은 나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긴 하는 거야? 남편은 애써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어머니가 무슨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며칠 뒤 남편의 여동생이 불쑥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옳게 여기 이렇게 지저분하게 두면 우리 오빠가 힘들잖아요. 정은 씨는 말없이 치우던 손을 멈추고 여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일하느라 바빠서요. 정리하는 게 좀 늦어졌네요. 여동생은 여전히 비웃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옳게 일하는 것도 좋지만 오빠를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바빠도 남편 챙기는 건 아내의 의무잖아요. 정은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 알면 네 오빠랑 살지 그러니? 너도 참 대단하다. 동창이지만 대우 좀 해주려고 했는데 너한테는 안 되겠다. 여동생은 눈을 부릅뜨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옳게가 나한테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 오빠가 불쌍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정은 씨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정은 씨를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그녀는 다소 심드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라, 혼수 준비할 때 내가 많이 했다고 했지? 그런데 사실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좀 더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 정은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혼수를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재산은 우리 가족끼리 나누는 게 맞지. 너까지 끼는 건 좀 그렇잖니? 그녀의 말은 정은 씨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결혼 후에도 꾸준히 시댁을 배려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행동이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은 씨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말을 전하며 고통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난 당신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뜻 아니야? 그러나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동정심 하나 없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그런 거라고. 그냥 이해 좀 해. 정은 씨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걸 애써 삼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만 가족으로 생각하잖아. 나는 뭐야? 나는 왜 이렇게까지 외면당해야 해? 하지만 남편은 그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찾아와 압박을 가했습니다. 며느라, 네가 우리 아들을 좀 더 잘 챙겨줘야 할 것 같아서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하고 남편을 좀 더 신경 써야지. 그게 아내의 역할 아니겠니? 정은 씨는 한참을 침묵한 뒤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힘들다는 건 네가 부족해서 그래. 우리 아들은 불만 하나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불평이 많니? 나는 불평이 없어서 참고 있는 줄 아니? 말을 해도 참 가정교육은 어떻게 받았는지. 정은 씨는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에서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재산 문제를 은밀히 이야기하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재산을 몰래 넘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내 명의로 조금씩 옮겨놨어. 정은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 메시지를 보고 정은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에서 남편을 불러 세우며 휴대폰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이 당신한테 재산을 넘기고 있었던 거야? 나한테는 말도 없이? 남편은 당황한 듯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는 거야. 당신이 알 필요는 없잖아. 그 대답은 정은 씨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야. 그런데 왜 당신은 나를 항상 제외하고 당신 어머니와만 모든 걸 결정해? 나도 당신 가족 아니야? 남편은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여동생이 또다시 정은 씨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올케, 우리 엄마랑 오빠한테 왜 그렇게 적대적으로 구세요? 가족끼리 돈 문제는 당연히 가족끼리 해결하는 건데 올케가 왜 참견하는 건데? 정은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가족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 거지?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참지 않을 거야.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상황을 견디지 않겠다고. 정은 씨는 점점 자신이 이 집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여동생과의 갈등을 견디며 버텨온 시간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마침내 모든 것을 폭발시킬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은 씨는 겨우 잠에 들려던 순간 남편의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 네. 정은이가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한데요. 아, 네. 알겠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침대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가볍고 무심했습니다. 그러나 통화 내용은 그녀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는데 당신이 나한테 너무 예민하게 군다더라. 그래서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태연히 말을 던졌습니다. 정은 씨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그걸 왜 어머니한테 말해? 우리가 부부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왜 자꾸 어머니랑 의논하냐고. 남편은 짜증난 얼굴로 반문했습니다. 왜 그래? 어머니가 걱정해서 그러시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잘못됐지? 당신이 왜 그걸 몰라? 우리가 부부야.
그런데 당신은 어머니랑만 소통하잖아. 난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지. 남편은 그녀의 말을 귀찮아하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습니다. 그만 좀 해. 어머니가 내가 힘들까봐 걱정해 주시는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정은 씨는 이불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걱정? 당신 어머니는 당신만 걱정하지. 나는 가족도 아니니까. 당신도 그걸 알잖아. 다음 날 시어머니가 무단으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정은 씨를 꾸짖기 위해 준비된 사람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어젯밤 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하더라. 대체 왜 그러니? 남편을 그렇게 들볶아서야 되겠어? 정은 씨는 테이블에 앉아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남편을 들볶았다고요? 저는 그저 제 말이 남편한테 닿길 바랐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서 그래. 내가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럴 일이 없었겠지. 네 태도가 정말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해봤니? 정은 씨는 억눌린 감정을 차분히 조율하려 애썼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묻죠. 어머님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시긴 하나요? 아니면 저는 단지 아드님과 함께 사는 하녀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도 내 아들을 가족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내가 얼마나 우리 아들을 걱정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네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니? 정은 씨는 서서히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집안에서 가족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과 아들 사이에서 내가 설 자리가 있긴 한가요? 그 순간 남편의 여동생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현관에서부터 시어머니와 정은 씨 사이의 싸움을 듣고는 대뜸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올케는 원래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나 아시면서. 오빠 힘든 거 아는데도 저렇게 버티는 거 보면 참 답답하죠. 정은 씨는 여동생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도 참 대단하다. 네 오빠 편만 드는 건 이해해. 그런데 내 인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은 없어. 네가 결혼해서 이런 상황 똑같이 겪어보면 알겠지. 여동생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올케, 제가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올케 없어도 잘 돌아가요. 차라리 오빠랑 헤어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올케 때문에 가정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정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에게 다가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네가 감히 나보고 헤어지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내 오빠가 지금까지 얼마나 비겁했는지 알면서도 이러는 거야? 남편은 그 모든 상황을 묵묵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은 씨는 그의 침묵에 화가 나 그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당신 가족이 이렇게까지 날 무시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애써 중재하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정은아,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좀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돼. 정은 씨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해하자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왔는데도 당신네 식구들 누구 하나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당신도 똑같아.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이건 이혼 서류야. 당신 가족과 나 이제 끝내자고. 이런 생활 나도 지긋지긋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이혼? 내가 우리 아들을 버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은 씨는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 몫이에요. 하지만 어머님, 제가 나가면서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어머님이 남편 명의로 편법 증여하신 재산 다 신고했거든요. 곧 조사 들어갈 테니 잘 해결해 보세요.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은아, 내가 그걸 왜? 정은 씨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왜긴 내가 당한 걸 되갚아야 하니까.
당신들 가족은 내게 지옥이었어. 이제 당신들끼리 지옥에서 살아봐. 시어머니는 손끝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고 여동생은 더 이상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정은 씨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나 없는 세상에서 잘 살아보세요. 난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거니까. 그녀가 문을 닫으며 느낀 해방감은 그동안의 고통을 모두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정은 씨는 집을 나선 그날 밤 차 안에서 울음을 삼키며 핸들을 꽉 붙잡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는 못 참아. 내가 당했던 모든 걸 똑같이 되돌려줄 거야. 아니, 그 이상으로.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굴욕과 모욕 그리고 그 가족이 자신을 어떻게 파괴하려 했는지 생생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은 씨는 단순히 떠나는 게 아니라 남은 이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세무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양시 세무서입니다. 고객님의 재산 증여와 관련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야?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큰일 났다. 정은이가 우리 재산 문제를 세무서에 신고했나 봐. 지금 조사 들어온다고 전화가 왔어. 남편은 전화기를 던질 듯 화를 냈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얘기해서 막아볼게요. 그는 정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은 씨는 태연히 전화를 받으며 비웃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신데? 남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은아, 너 세무서에 신고했어?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가족을 다 망가뜨리고 싶냐고. 정은 씨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망가뜨린다고. 웃기네.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는 생각도 안 해? 내가 당신들한테 받은 고통은 왜 기억 못 해?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 어머니는 세금 폭탄 맞을 준비나 해. 당신들은 나를 하찮게 봤지만 이제 내가 얼마나 철저한지 알게 될 거야. 며칠 후 세무조사가 시작되며 시어머니의 계좌가 샅샅이 뒤져졌습니다. 몰래 남편 명의로 옮긴 재산이 드러났고 이 모든 것이 편법 증여로 간주되었습니다. 벌금과 세금으로 막대한 액수가 부과되자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다 며느리 짓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망신을 당해야 한다니. 이 나이에 이런 치욕을 겪다니. 며느리 하나 집안에 잘못 들어오니 집안이 망하려고 하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 자기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결국 당했네. 저런 시어머니한테서 탈출한 며느리가 진짜 대단하다. 정은 씨는 변호사를 만나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제가 몇 달 동안 모은 것들입니다. 남편과 시댁 가족들이 저를 학대했던 모든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문자, 녹음, 증언까지 다 준비했어요. 변호사는 자료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확실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날 밤 남편은 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받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뭐, 이혼, 위자료까지? 정은이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는 황급히 정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아, 우리가 이렇게 끝낼 필요는 없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정은 씨는 웃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왜냐고.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내가 당신한테 받은 상처를 똑같이 갚아줄 생각이야. 법정에서 봐. 정은 씨는 시어머니와 여동생이 자신을 비난했던 녹취 파일과 문자 메시지를 지역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라고요.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정상인가요? 파일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너무한다. 며느리를 하녀처럼 부리더니 결국 다 당하네. 사필귀정이지.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눈총의 시장에도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 며느리 학대하던 시어머니래.
뻔뻔하게 다니는 것도 참 대단하지. 여동생 역시 직장에서 곤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문자 내용이 동료들에게 퍼지면서 그녀는 사직서를 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런 사람이랑 일했다니 정말 끔찍하다. 이제 어디 가서도 환영받기 힘들 거야. 모든 것을 잃은 시댁 식구들. 시어머니는 재산 대부분을 잃고 세금과 벌금을 갚느라 허덕였습니다. 남편은 이혼과 함께 막대한 위자료를 갚아야 했고 여동생은 직장과 명예를 모두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정은 씨는 새로 구한 아파트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은 기분이야. 더 이상 누구도 날 억누를 수 없어.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삶을 계획했습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정은 씨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댁의 억압과 갈등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자신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평온한 일상은 생각보다 빨리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저녁,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얼굴은 바로 시어머니와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비참하고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정은 씨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하니? 정은아, 우리 좀 들어가서 얘기하자. 정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제 집이에요. 더 이상 당신들과 얽힐 이유가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건데요? 시어머니는 문턱을 발로 밀며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서더니 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우리를 이렇게 내쫓고도 편히 살겠다는 거야? 우리 집안이 내 때문에 다 망했잖아. 내가 이 나이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여동생은 짜증난 얼굴로 짐을 내팽개치며 말을 보탰습니다. 옳게. 아니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 집에 우리도 살 권리가 있다고. 학창 시절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끝까지 이렇게 안 좋네. 정은 씨는 손으로 문을 단단히 잡고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살 권리요? 도대체 무슨 권리로요? 어머님, 동서 그 권리가 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제가 당신들 밑에서 받았던 모욕과 학대를 생각하면 당신들이 내 집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며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며느리로서 할 일을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망신을 당할 일도 없었어.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다 망가뜨린 거야. 정은 씨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망가졌다고요? 어머님,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은 기억 안 나세요? 내가 하녀처럼 당신들 위해 살아왔던 시간은 전혀 생각도 안 나는 거죠? 여동생이 뒤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건 올케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잖아. 우리 오빠랑 결혼했으면 우리 가족한테 헌신할 줄도 알아야지. 이기적인 게 누군데? 정은 씨는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기적?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줄 아니? 네 오빠한테 들러붙어 어머니랑 날 짓밟던 내 모습은 까맣게 잊었나 보네. 며칠 후 정은 씨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회사 로비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은아, 너 나와.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직원들이 수군대며 쳐다보는 가운데 정은 씨는 남편을 향해 차분히 다가갔습니다. 여긴 내 직장이야. 사적인 일로 여기까지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 안 해?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예의, 너는 내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예의를 말해? 내가 가져간 재산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정은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한 뒤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거? 내가 법적으로 받은 내 권리를 문제 삼겠다고. 당신, 그거 불리한 소송이 될 거란 건 알고 있지. 내가 합법적으로 받은 돈이니까.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쳤습니다.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가족을 다 망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혼자 잘 살겠다고. 정은 씨는 주변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게 왜 문제야? 당신들은 내가 당했던 일을 기억도 못 하겠지.
그러니까 여길 나가. 여기서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한편 시어머니는 남편과 여동생을 부르며 또 다른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 끝날 줄 알아? 정은이를 가만히 둘 순 없어. 그녀가 사는 집이라도 어떻게든 뺏어야 해. 여동생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법적으로 집이 형수님 명의라며.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내가 멈추지 않을 거야.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든 걸 그냥 놔둘 수는 없어. 그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에 우리 아들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그걸 근거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신중히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야지. 정은이가 내 앞에서 이렇게 웃을 줄 알았어? 며칠 후 정은 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야. 이 가족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네. 정은 씨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집을 두고 소송을 걸려는 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먼저 움직이고 싶어요. 완전히 끝내고 싶거든요. 변호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은 씨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소송을 걸어오는 순간 역으로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많습니다. 정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도 철저히 준비할게요. 다시는 그 사람들이 제 앞에 나타날 수 없도록 만들 겁니다. 정은 씨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먼저 움직이며 시댁이 다시는 그녀의 삶을 흔들 수 없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그들을 무너뜨릴 차례야. 정은 씨는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상대로 또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침착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놀랄 일도 없었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괴롭히려 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여유롭게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정은 씨의 손에 도착한 소송 서류에는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시댁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했고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이 부당하게 분배되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정은 씨는 서류를 읽으면서도 한숨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야. 이런 방법밖에 없지. 그렇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치고 나갈 차례야.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준비하며 이미 확보해둔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겪어온 학대와 재산 분쟁에 대한 자료는 확실했고 상대방의 주장은 허점투성이었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서 시어머니와 마주한 그녀는 자신만만한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내심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정 안에서도 여전히 당당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옳고 며느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던 집이라고 주장하며 며느리에게서 그 집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정은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차분히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증거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가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녹취록이 공개되자 정적이 흐르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녹취에는 그녀가 남편과 여동생에게 지시하며 정은 씨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집은 며느리가 살 권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힘들게 모은 돈인데 우리가 되찾아야 해. 녹취 내용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남편과 여동생도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정은 씨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생겼다는 두려움 속에서 무모하게 그녀를 비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은 씨의 변호사는 그의 주장을 간단히 논박하며 법적으로 무의미한 내용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에서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정은 씨를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처지에 놓였는지, 며느리가 자신을 얼마나 잔혹하게 다루었는지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정은 씨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도 억울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냉정한 결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남편은 뒤늦게 법정에서 나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억눌린 목소리로 자신도 억울하다는 듯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이혼 후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가 잃은 것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항변이었습니다. 정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대꾸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잃었던 시간과 삶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당신들이 날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말이야.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더 강경한 방법을 쓰겠다고 협박했지만 정은 씨는 더 이상 그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은 씨는 법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고 시어머니와 남편, 여동생은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조차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며 안도하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판결문을 듣고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남편과 여동생은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정은 씨는 그들을 향해 차분히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제 제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세요. 당신들이 제게 했던 모든 일을 앞으로 평생 기억하며 사세요. 그녀는 당당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억눌리지 않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은 씨는 아파트 창가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차례야. 그 누구도 더 이상 나를 막을 수 없어. 그녀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다시는 돌아갈 일 없는 과거를 떠나보낸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정은 씨는 오랜 법정 싸움을 마치고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아파트로 돌아와 고요한 방 안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던 지옥 같은 관계에서 벗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해방은 곧 시댁 식구들에게 비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판에서 완전히 패소한 뒤 남은 재산과 벌금을 모두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그동안 자신을 떠받들던 동네 주민들마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이봐, 저 사람 아니야? 며느리를 하녀처럼 부리다가 소송에서 진 시어머니? 그러게, 욕심이 과하면 저렇게 되는 거지. 시어머니는 쏟아지는 시선 속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고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 보내며 살았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며느리를 몰아붙였을까? 그러나 그녀의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여동생조차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고립 속에서 삶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위자료와 벌금 청구까지 떠안으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직장에서는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조차 그를 멀리했습니다. 이 사람 그 소문난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잖아? 와이프한테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 대단하네.
여기서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결국 그는 직장에서 쫓겨났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거리에서 힘겹게 돈을 구걸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끝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추락할 줄은 몰랐어. 한때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 그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동생은 직장에서 해고된 후 자신을 받아줄 곳을 찾아다녔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막말과 비난이 담긴 녹취가 퍼지며 어디에서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무시하고 살더니 결국 자업자득이네. 우리 회사에 저런 사람이 있었던 것도 부끄럽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사회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가족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조차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해? 너도 내 인생 알아서 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무슨 기대를 하니? 완전히 고립된 여동생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지 절감하며 살아갔습니다. 반면 정은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으로 꾸며진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을 평화롭게 맞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정은 씨,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사람들을 돕다니 참 훌륭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받은 게 많은 거려.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그녀를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정은 씨는 긴 싸움 끝에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이 정은 씨에게 가했던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되돌려받으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누군가에게 억눌리고 고통받는 관계에 있다면 과감히 벗어나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정은 씨처럼 자신의 삶을 지키는 힘을 믿으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